예,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주제 코로나 이후 시대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유출 방지 기술 및 표준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DRM 인사이드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귀에 친숙한 단어들이 대면, 비대면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대면 업무를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주로 많이 접했던 상황이다 보면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아무래도 그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전자책에 관련된 거는 나름대로 이제 독서에 대한 이런 중요성도 좀 인식하고 있고 독서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청 도서관과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을 통해서 전자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잠정적인 휴관에 들어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아무래도 그 전에 대면으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좀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이 도서관 대출증을 미리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자 도서관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그 전자 대출증을 받지 않았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도서관 대출증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좀 약간 혼동의 시간이 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뭔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비대면의 핵심인 도서관 하면 사실 도서인데 종이 도서인데 이 종이 도서가 전자책이라고 하는 컨텐츠로 변화되고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이 전자책 서비스나 아니면 활성 이용률을 높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과연 코로나 사태가 전자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전자책 이용률이 정말 증가했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보도자료나 아니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왔는데 이 변화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전에 이러한 상황이 돼서 사회가 변화할 것을 준비를 해서 기술적, 제도적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변화에 우왕좌왕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책이라고 하는 거가 활성화가 막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 전자책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었던 요소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그 증가율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형상이 좀 있는데 이런 저해 요소들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책 활성화에 저해가 됐던 요소들을 좀 살펴보고 그 저해의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의 목차는 코로나19 시대 전자도서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인과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해결 과제는 저희가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습니다. 표준화 이슈와 대용량 콘텐츠를 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웹브라우저 상에서의 콘텐츠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데모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한 발표 마치고 나서 한 5분 정도 데모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는 2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초까지 가지고 극치였죠. 예.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발빠른 대처를 좀 했습니다. 그 감염 경보 단계도 최상위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했고요.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2월 말에 한 800명 정도 일일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 클래스였고, 그 누적 확진자 숫자도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 2위로 돼 있는 그런 수치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일일 800은 뭐 100분의 1 수준밖에는 안 되는데요. 그 당시는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좀 있었습니다. 도서관들도 그에 빨리 정부 정책의 대책을 받아들여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었는데요. 즉각적으로 도서관들이 휴관에 들어갔고, 그리고 대면 업무로 진행되던 그런 대출 업무들을 비대면 전자도서관으로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안내 메일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서관들이 그 전자책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집행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전자책을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켰는데요. 그 오른쪽 그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또는 경기도, 뭐 공주시 이런 지방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많이 확보를 해놨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전자책을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좀 나갔는데요. 과연 그 정책으로 인해서 또는 그냥 이런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비대면 상황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치가 늘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 오른쪽 내용은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의 기사들을 좀 추려봤었는데요. 적은 데는 뭐 한 40% 정도까지 작년 동기 대비 이용률이 증가했다라고 나오고요. 많은 데는 뭐 서울 강남구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75% 이상 정도의 이용률이 증가되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이거는 오른편은 이제 도서관에서 발표한 수치고요. 왼편은 저희가 회사 자체적으로 전자책 그 뷰어 설치를 위한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 뷰어가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가 되면 하나의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월하고 3월하고 4월 사이에 갑자기 폭증을 하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배율을 보면 많은 데는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설치 배수가. 뭐 적은 데는 뭐 수치가 좀 있는 데는 그래도 한 3, 4배 정도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은 전자책 뷰어가 설치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2월, 3월 이렇게 가장 피크를 찍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셨던 일반 종이도서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전자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셨다라는 증거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그 전자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 그 대출증을 발급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대출증을 발급받는 당시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와서 대면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출증을 발급을 해줬었거든요. 아무래도 공공도서관, 전자도서관에서 그 대출되는 전자책은 무료다 보니까 뭐 한 반나절이나 뭐 충분히 제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방문해서 대출증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 업무 시간에 공공도서관에 나와서 대출증을 발급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그 전까지는 하나의 전자책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서울시에서 대출증을 온라인으로 발급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띄웠더라고요. 즉 공공도서관들이 기존에 문제가 됐던 전자책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걸림돌이 됐던 장애물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하나는 지금 도서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전자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전자책들은 기존의 종이책, 즉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그 도서들을 전자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이 도서를 볼 수 있는 거를 그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요즘 세대들은 사실 책을 보기보다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게임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세대라, 제가 이제 뭐 그 저희 회사 내부에 신입사원들한테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몇 권 권수가 안 되더라고요. 뭐 정말 한 권도 안 읽는 뭐 신입사원들도 많고,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는다는 신입사원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도서를, 특히 종이 도서를 보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웹소설이나 웹툰은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유튜브는 하루에도 수십 편씩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종이 도서나 전자책 도서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신세대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책보다는 뭔가 다이나믹한 이 영상이나 소리를 통해서 그런 매체들을 선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 귀로 듣는 책 또는 읽어주는 책이라고 하는 오디오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이 현상은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자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그 오디오북도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종이책을 EPUB 2.0 시대라고 한다고 하면 동영상이나 음성이 들어간, 소리가 들어가 있는 전자책은 EPUB 3.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PUB 2.0에서 EPUB 3.0으로 그 시대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공공도서관의 정책 변화라든가 아니면 일반 그 이용자들의 그 이용률의 증가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뭔가 그 전자책 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싶은 그 뭐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뭐 민간 기업이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반드시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전자책 사용자들은 뭔가 굉장히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의 원인이 뭔지 좀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컨텐트 부족입니다. 뭐 종이 도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종이 도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뭐 역사도 오래돼 있고요. 뭐 고전까지 포함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 도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책인 경우에 제가 그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한 1,134곳 정도가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00여 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에서 평균 그 전자책의 장서 수가 한 9,000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9,000종의 수는 전체 그 보유량의 한 8.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양이 전자책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규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한 56% 정도만이 전자책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사용자가, 이용자가 뭔가 도서를 보고 싶을 때 검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도서를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정확한 이름과 동일한 도서가 검색이 되고 뭐 주문을 하면 빠르면 당일 배송도 되고 2, 3일 안에 자기 손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전자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도서수가 적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책을 정확하게 신간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구도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90%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검색을 통해서 같은 카테고리의 동종류의 비슷한 컨텐츠를 대여해서 보는 거가 대부분이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도서명을 검색해서 대여해 볼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따라서 전자책이라고 하면 뭐 전국이 다 그 동일한 전자책 풀 안에서 내가 뭐 필요한 전자책을 대여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저작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종이책과 전자책은 같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같은 공공도서관에서. 그래서 도서관의 그 집행 예산 규모에 따라서 어느 곳은 전자책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고 어느 도서관은 전자책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평균 장서수가 도서관당 한 9,000종 정도가 되는데 표준 편차가 10,000권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한 권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만 권 이상인 도서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포도를 보시면 5만 권 이상인 그런 공공도서관도 40곳이 넘고요. 한 50곳이 뭐 5만 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자책을 한 권도 보유하지 않은 공공도서관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도 사실은 전자책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자책을 한번 봤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뭐 여러 개의 허들이 있지만 그 허들을 다 제거하고 전자책을 한번 다운을 받아서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거 굉장히 편리한데? 라고 느끼는 거가 있는 반면에 이거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어렵다, 왜 이렇게 까다롭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도출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는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출 회원 가입이 좀 번거로웠었다라는 거죠. 요거는 좀 제도적으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책을 보려면 그냥 뭐 웹브라우저 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뷰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뷰어 설치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서관 하나 가면 뷰어 하나 설치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공공도서관 하나 들어가도 그 도서관에서 도서를 제공해주는 그 출판사가 예를 들어서 뭐 교보문고다, 무슨 예스24다, 영풍이다 이렇게 다르면 각각 다른 뷰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청 도서관 또는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에 전자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대여를 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책을 한번 보려면 출판사별로 뷰어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공공도서관이 다르면 같은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전자책 뷰어를 또 설치합니다. 그러니 어떤 전자책 뷰어는 조금 그 UI가 그 입맛에 맞는 전자책 뷰어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전자책 뷰어는 도대체 그 버그도 많고 그러니까 오류도 많고 그래서 사용이 좀 불편한 전자책 뷰어도 있거든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정 전자책은 특정 뷰어에서만 봐야 됩니다. 좀 불편하죠. 그리고 전자책 뷰어는 보통 모바일이나 PC나 또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용 기기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 전용 기기나 이런 거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은 한번 대출을 받으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져서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그렇게 얼마 걸리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전철 같은 데서 이제 다운을 이렇게 좀 받을 때가 있는데 전철 같은 데 다운을 받아도 좀 네트워크상이 안 좋아도 한 1, 2분 정도 기다리면 하나 그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귀로 듣는 책이라든가 읽어주는 책 같이 오디오가 들어가거나 동영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기가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컨텐츠가 만약에 서비스가 된다면 다운로드를 해서 서비스 받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도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동영상 같은 경우 어디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좀 다운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운을 받았지만 요즘은 굳이 그렇게 다운을 받지 않아도 스트리밍으로 다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또 웬만한 콘텐츠들은 유튜브에 다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자책은 다운로드 기반의 서비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가장 마지막 항목도 보면 업체별로 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그 DRM이라고 하는 보호 장치가 포함된 그 뷰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 그 DRM 적용되는 DRM이 다 다르기 때문에 뷰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계 뷰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도 사실 골치가 아픕니다. 뭔가 도서관의 고객이 뭔가 오류가 생겼네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게 어떤 책인가요? 그러면 그 출판사에 연관된 DRM 업체에 또 연락을 해서 그 DRM 업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용자 불편을 차치하고서라도요. 뭐 보도기사에서도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책의 이용은 느는데 아무래도 계속 불편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2년 전에 도서관대에 참석하신 그 참가자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전자책 이용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좀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드리고 어떤 거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앞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일 불편한 게 업체별로 뷰어를 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DR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설치 속도나 시스템이 좀 느려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전자책을 보면 북마크라든가 형광펜 표시 같은 걸 좀 해서 다음에 책을 또 보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인상적이었는지를 좀 남기고 싶은데 이게 그 출판사 또는 그 전자책 공급사별로 뷰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서로 그 기능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기능들을 찾기도 귀찮고 너무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설치의 불편이 한 45%, 설치한 이후에 시스템 설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뭐 한 18%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설치 문제는 사실 그 전자책 뷰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웹브라우저 상에서도 액티브엑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면서 뭐 서비스 하나 받으려면 뭐 액티브엑스 설치해야 되죠. 뭐 키보드 보안 설치해야 되죠. 프린트 보안 설치해야 되는 거죠. 뭐 하여튼 뭘 깔고 또 깔고 하는 그런 무한 반복. 이 똑같은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인데 또 비공공기관에 들어가면 또 동일한 업체의 보안 프로그램을 또 깔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전자책 뷰어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담당자한테는 그래서 이런 복수계 뷰어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그 기술적 보호 조치 때문인데 그 기술이 좀 통일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문이 압도적으로 98.5%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자책을 이용하시거나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전자책 또는 전자도서관, 전자책 뷰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책 뷰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동일 업체에 있는 동일 업체가 만든 것들도 되게 많아요. 동일 업체가 도서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뷰어를 만든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껍데기를 좀 다 다르게 만든 거죠. 이게 관리도 되게 어렵고요. 사용자는 정말 멘붕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서 전자책을 깔아야 그 뷰어를 깔아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나는 강남구에 사니까 뭐 강남구청 강남구 전자도서관만 이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대여섯 개 정도만 까시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그 도서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제가 그 필요한 도서가 그 많은 도서관을 연관을 해놓으면 그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도서가 그 다른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개의 도서관에 대출증을 발급을 해놓으면 이 깔아야 되는 그 전자책 뷰어의 수는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정확한 비교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전자책보다는 유튜브를 좀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와 전자책은 그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왜 그 유튜브를 좀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비교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이나 유튜브 모두 오락의 용도 또는 지식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미디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콘텐츠의 수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리고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사용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책은 제한적인 콘텐츠 그리고 접근성이 좀 저하가 되고 있죠. 이미 접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대출을 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용자 증가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유튜브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력 극대화를 가능하게 한 반면에 전자책은 아직까지는 텍스트나 이미지 중심으로 전달력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유튜브는 컨텐츠 크기가 재생시간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컨텐츠가 얘는 1시간 분량, 뭐 2시간 분량, 30분 분량, 10분 분량. 그래서 그 분량을 보고 이건 내가 봐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좀 할 수도 있죠. 반면에 전자책은 페이지 수가 그 컨텐츠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상 재생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컨텐츠는 뭐 10시간, 12시간짜리 컨텐츠도 제가 올라와 있는 걸 좀 봤는데요. 전자책은 지금까지는 다운로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분량을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형 그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도 컨텐츠가 500메가 이상이 되면 가급적이면 컨텐츠를 2권으로 나누고 왜냐하면 다운로드 속도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뭐 다른 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유튜브의 뷰어는 왜 그렇게 그 접근성이 좋은지를 보면 웹브라우저에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웹브라우저만으로 그냥 유튜브를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자책은 아무래도 설치형 뷰어가 좀 필요한 상태고요. 물론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 기술적 보호 조치를 그렇게 해놓은 상태가 아니고 전자책은 기술적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형 뷰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저작자 수익 모델을 보면 아무래도 그 유튜브를 유료로 서비스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료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좀 강하고요. 전자책은 저작권자가 강력하게 유료 판매에 따른 인지세를 받고자 원합니다.
이런 수익 모델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그 유튜브의 그 어떤 시청률이라든가 전자책의 그 대출률이 그 중과추이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를 그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가 저해되는 요인을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저해되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좀 도출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사용자 편리성에서 회원 가입의 번거로움은 뭐 지금 온라인 회원 가입으로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운로드 설치 방식의 전자책 뷰어에 대한 거부감은 설치가 필요 없는 전자책 뷰어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웹 기반의 웹 브라우저에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데 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웹 브라우저는 그 자체가 컨텐츠를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안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좀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는 불편함이 좀 있다. 이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리밍 기반의 대용량 전자책을 유튜브처럼 스트리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업체별로 복수의 뷰어가 사용돼야 되는 이유가 그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한 기술이 업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한 표준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전자책 경쟁력 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방식이 좀 불편하다. 그 다음에 텍스트 위주는 조금 미래 컨텐츠 지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를 포함하거나 오디오를 포함하거나 그러면 사이즈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늘어난 그 전자책을 어떻게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자책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회가 도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기회에 전자책 활성화가 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정도로 도출을 했었었는데 표준화 이슈 문제와 그리고 대용량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스트리밍 기술 그리고 웹 브라우저 상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보호할 건지에 대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3가지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표준은 기술적으로 보면 왼편에서 보셨듯이 그 저작권 보호를 하기 기술이 각각 다르면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뷰어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포맷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된 포맷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뷰어가 달라야겠죠. 그렇지만 그 보호 기술이 만약에 통일돼 있다면 뷰어는 표준 뷰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 표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너무 DRM이 많다 보니까 뷰어 관리하기도 어렵고 아예 그 DRM 없이 주거나 그냥 DRM을 하나만 만들어서 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강력한 DRM을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DRM 프리, DRM이 없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는 불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복수의 DRM을 뭔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어서 이게 결국엔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정성이 검증된 DRM 표준 마련이 조금 시급한 상태인 거고요. 이용자 측면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수계 전자책 뷰어를 도대체 구미에 맞지도 않는 입맛에 맞지도 않는 뷰어를 깔아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같은 컨텐츠를 다른 뷰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냥 특정 전자책은 특정 뷰어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만약에 전자책 표준 그 DRM이 마련돼 있다면 그 표준 전자책 DRM이 지원되는 전자책 뷰어를 만들면 그 뷰어에서는 모든 그 표준으로
보호된 전자책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마음대로 뷰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러면 표준이 마련이 지금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위원회가 이 표준에 관심을 갖고 2010년부터 해가지고 딱 10년 됐네요. 국내 표준, 국내 산업 표준으로 시작을 해서 국내 국가 표준, 그리고 전 세계 산업 표준, 그리고 ISO 표준까지 10년에 걸쳐서 금년에 드디어 IS 표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TTA 표준을 시작으로 2014년에 KS 표준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리디움이라고 하는 국제 산업 표준화를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KS 표준과 국제 산업 표준을 기반으로 IS 표준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정은 저작권위원회랑 저희가 3개년, 2개년, 2개년 3번의 과제를 걸쳐서 표준 전문가로 참석을 하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표준은 7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5개 파트는 2014년에 초기 제정이 됐고요. 이후에 그 해외 산업 표준을 적용을 해서 2017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2개의 파트는 2018년에 산업 표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국내 표준 KS 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 제안은 완료화된 상태고요.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KS 표준이 정착이 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6개 국내 도서관들이 KS 표준을 적용을 해서 그동안 사용자 불편의 핵심이었던 복수계 뷰어를 설치해야 되는 것을 다 걷어냈습니다. 이 6개 도서관에 공급하는 업체는 지금 이제 밑에 화면에 보시면 요렇게 공급 업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공급 업체들 각각은 지금 예스24나 아니면 영풍이나 웅진이나 인터파크나 이런 그 인터넷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책을 납품을 받아서 공공도서관에 납품 대행을 해주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도 그 전에는 컨텐츠를 납품을 하면서 각각에 맞는 DRM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DRM에 맞는 전자책 뷰어를 또 여기에 관리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표준 DRM이 적용이 되면서 전자책 뷰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KS 표준에 맞는 전자책만 납품을 하면 끝납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떠한 도서가 들어오더라도 전자책 표준으로 KS 표준으로 들어온 전자책은 그냥 표준 뷰어에서만 서비스하게만 하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냥 뷰어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들은 이 내용들의 지금 서울시청이 가장 처음 이 KS 표준을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 사례를 참조해서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충남교육청이라든가 정읍, 장항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들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지방의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청에서 그리고 또는 시청에서 공공도서관, 전자도서관에서 지금 표준 적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산업표준은 리디움이라고 하는 표준인데요. 2014년 저희가 KS 표준,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 국내 산업표준, TTA 표준을 가지고 리디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표준이 어떨까라고, 사실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쪽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표준을 만들었다고 하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2014년부터 미국, 한국, 프랑스에 의해서 공동 진행이 되었고요. 2016년에 표준 확정이 돼서 릴리즈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 표준의 적용은 보통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인데요. 공공도서관이나 그리고 특이한 것들은 좀 보시면 상업 사이트에서도
리튬 산업표준을 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프랑스의 이파진이라든가 뉴밀로우 같은 데는 이런 상업 사이트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표준은 파트가 3개가 있는데 파트 1은 개요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리튬 국제산업표준을 기반으로 한 표준입니다. 파트 3는 KS 표준을 기반으로 한 표준인데요. 파트 2와 파트 3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파트 2는 비밀번호만 있으면 전자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파트 3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대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2는 유럽 쪽에서 많이 좀 선호되고 있고요.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KS 표준을 기반으로 한 파트 3가 좀 선호되고 있습니다. IS 표준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일단 그 한국의 이 전자책 DRM에 대한 기술적 위상이 굉장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 주도를 한국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표준을 주도를 하면서 파트 2와 파트 3에 대한 기술을 모두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 전자책 DRM에 대한 기술이 전 세계 공공도서관으로 확대될 때 그 사업적인 기회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중간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듯이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는 이 표준이라고 하는 강점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실히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서울시청 도서관,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해서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이유가 공공도서관도 편리하고 사용자도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전 세계 다른 도서관도 지금 다른 상황은 아니겠죠. 복수 DRM이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아도브 DRM처럼 특정 굉장히 그 고비용의 DRM이 존재를 하는데 IS 표준이 확정이 된 이 상황에서 IS 표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두 번째 그 해결 과제로 대용량 컨텐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용량 컨텐츠는 다운로드 없이 유튜브처럼 스트리밍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과제는 2008년부터 3년짜리 과제로 해서 금년의 마지막 해인데요. 1기가 이상 전자책에 대한 열람 시간을 그러니까 클릭하고 나서 3초 이내로 열람 시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다음 달에 교보문고가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 언뜻 느끼시면 아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9시간, 20시간짜리도 실시간으로 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데 전자책은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 되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구조 자체가 스트리밍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자책은 처음에 스트리밍을 고려해서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자책의 원래 그 EPUB이라고 하는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 전자책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 전자책의 내용을 얘는 zip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zip 파일 안에서 또 각각의 리소스별로 별도의 파일로 존재를 하면서 그게 DRM,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암호화까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만 요소들로 끄집어내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 보내야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리밍 전자책 DRM 기술을 어디에 활용을 할까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뭐 이전 슬라이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종이책 기반의 종이책을 전자화한 그 전자책 기반의 콘텐츠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가 있는 전자책 콘텐츠가 많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트리밍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가 초기에 그 과제를 진행할 때 계획서에는
시범 서비스 때 어떤 콘텐츠를 선보일 생각이었었냐면 아이돌 그룹의 그 전자책 매거진을 좀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는 뮤직도 있을 거고요. 가사 텍스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의 동영상도 있을 거고요. 뮤직비디오도 있을 거고요. 브로마이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돌의 탄생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텍스트 형태를 예전에 잡지 보듯이 그렇지만 음악과 동영상이 포함된 그런 전자책 매거진을 한번 기획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다 되는데 그 아이돌 그룹의 컨택을 좀 해봤는데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과제에서 예산으로 잡아온 비용으로는 엄두도 안 나서 그거에 대한 목표는 접었는데 어쨌거나 미래의 모습은 그러한 어떤 컨텐츠가 전자책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인데요. 지금 사실 뭐 이 디지털 교과서는 사실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다면 음악 이후에 또 다른 그 변화의 혁명이 한번 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디지털 교과서가 실현되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아직도 저작권 문제라든가 기술적 보호 조치에 좀 해결 과제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캐리스에서 그 정부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과서 제작 업체에 디지털 교과서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과서당 한 사이즈는 한 2, 3기가 정도, 뭐 많게는 4, 5기가 정도의 크기의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교과서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저작권 보호 조치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컨텐츠가 그냥 저작권 보호 없이 게시되고 있고 학생임을 인증하면 다운받아서 본인의 기기에서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이 용량이 아무리 크더라고 하더라도 스트리밍 전자책 DRM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실시간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리밍 DRM하고 공합이 잘 맞는 거가 그 웹브라우저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뷰어가 웹브라우저이라면 그러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관리도 편하고 사용도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라든가 불필요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그 권고 조치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에서도 그 액티브엑스를 포함한 설치형 전자책 뷰어를 제거해야 되는 좀 이슈가 지금 발생이 돼 있는데요. 저작권자들이 웹브라우저에서 전자책을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저작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우려들을 해서 불가하다라고 돼 있지만 지금 이 과제를 통해서 개발된 내용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자책을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느냐를 좀 확인을 해보면 그 전까지 웹브라우저의 보완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복사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막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을 맞든 뭐 선택을 못하게 하든 또는 디버거를 띄우지 못하게 하든 왜냐하면 일단 그거가 접근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원본을 다 볼 수가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막는 경우에는 이 구글에서 아예 이 자바스크립트로 막혀 있는 오른쪽 버튼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플러그인을 릴리즈를 했습니다. 크롬에서는 웹브라우저를 막는 용도로 쓰지 말고 공개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용도겠죠. 그래서 그 툴을 설치를 하면 그냥 오른쪽 버튼도 다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컨텐츠가 보완이 된 컨텐츠인데 그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원본을 클릭할 수 있는, 원본을 추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한 기술은 설령 그렇게 툴을 통해서 그 브라우저가 제공해주는 디버그 환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난독화되어 있습니다. 난독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을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하더라도 이 난독화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데모 화면에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해결 전자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해결하는 그 기술적 과제 3개를 말씀드렸는데, 표준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자책 스트리밍, 대용량 컨텐츠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웹브라우저 컨텐츠에서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 내용을 하나로 다 합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전자책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 데모는 지금까지 사용된 기술들이 실제 구현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컨텐츠를 다운받기 위해서 일기 가면 뭐 아무리 빠른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뭐 10분, 20분, 30분 또는 느린 인터넷이면 1시간 이상 걸릴 거를 지금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일기가 넘는 컨텐츠, 전자책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컨텐츠를 복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방법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오른쪽 버튼으로 뭔가를 작동을 하면 카피 안 됩니다. 이런 문구를 주는 정도인데요. 이걸 만약에 그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서 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보호 조치를 이렇게 쉽게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크롬은 전략적으로 웹브라우저를 컨텐트 보안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앞에 두 줄을 카피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복사가 된 것처럼 보이죠. 난독화된 컨텐츠가 보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게끔 지금 보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프린트 스크린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은 뭐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내용 중에 출판사 쪽에서는 도서관에 전자책을 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게 뭘까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판사에서 도서관에 전자책 판매합니다. 전자책 판매를 하고 전자책이 기존 도서는 물류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복수계 전자책을 예를 들어서 동일책을 10권을 주문한다 그러면 10권을 다 프린트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전자책은 사실 10개를 10본을 주문을 하던 20본을 주문을 하든 전자책 한 개만 나가면 됩니다. 라이센스 비용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자책 비즈니스는 기존 도서 비즈니스에 비해서 굉장히 유익한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지금까지는 책을 하나의 서재에서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서재를 완전히 통합하는 표준 서재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서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통일들은 어떤 저작권 보호 문제보다는 그 부가 정보를 그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내용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수계 복수계 뷰어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뷰어는 보통 서재와 뷰어는 한 셋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DRM을 통해서 뷰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라 시간이 지나면 이 서재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 기준이나 법안 같은 거는 혹시 표준에 관련된 거를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공도서관에서는 만약에 KS 표준이 있을 경우에 KS 표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은 존재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표준 이슈가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강합니다. 여기 그 질문에서도 좀 언급을 좀 하셨지만 이미 시장 점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시장의 상당 부분의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나름대로의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안 기술이 있고 시장 지배적인 위치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이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 아마존 진영에서는 국제 표준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흔히들 말하는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장 지배력에 의한 표준이거든요. 기술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 공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디팩토 스탠다드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국가적 뭐 드미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두 표준 간의 그 차이는 뭐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세대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디오의 소니 베타와 VHS 방식이라고 하는 두 경쟁이 좀 있었죠. 물론 두 표준이 국제 표준은 아니었지만 하나는 공개된 표준이었고 하나는 비공개된 표준이었습니다. 소니 베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았죠. 그리고 그 전까지 대부분의 그 비디오가 소니 베타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술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그 플레이어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소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뭔가 계약을 해야만 했었던 거죠. VHS가 그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공개된 쪽으로 공개된 기술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시장이 처음에는 소니 베타가 대부분 시장 독점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반반 정도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소니 베타 방식은 거의 사장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과연 전자책에서도 지금 그 시장의 특정 그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DRM 기술과 그리고 표준으로 된 기술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킨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표준이 있고 굳이 IS 표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IS 표준이 만약에 계속 확산이 된다고 하면 킨들 내부에서도 IS 표준을 적용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외국보다 조금 더 그 DRM의 업체들이 수가 많은데요. 초기에 산업표준을 개발을 할 때도 관련된 업체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기술 공개 스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개된 스펙으로 DRM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는 시장을 아무리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100%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50%는 결국 다른 DRM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른 DRM을 사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DRM으로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B2B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그 서비스 사업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대형 서비스 사업자들도 지금 표준 적용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프로프라이어티한 그 DRM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표준에 대한 강점과 이점을 인식을 하고 지금 전환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은 물론 표준 그 기존에 있는 걸 걷어냄으로써 그 기업체가 입점해 있었던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입지력이 좀 약화될 그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부정하고 표준에 따르지 않는 업체들도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준이 이 시장의 지배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DRM 표준화 그 전까지는 못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근데 국내 표준, 산업 표준, 국제 산업 표준, 국제 표준 다 지금 제정이 된 상태고요. 예, 뭐 결론은 오류가 많습니다. 전자책 뷰어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응용 프로그램에는 버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PC나 모바일 기기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뭐 타블렛 PC라든가 특정 PC에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그 PC에서만 안 돌아갑니다. 근데 그 PC를 가지고 소유하신 고객 이용자분은 자기는 100%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형은 좀 지양돼야 되는 그런 뷰어가 아닌가.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미래에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건 도서관 관계자들이 DRM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답변들을 해주셨던 거고요.
이거는 도서 대출을 비대면으로 종이 도서를 비대면으로 대출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하신 건데 이 키오스크조차도 쉽게 못 사용하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 전자책을 다운받고 뷰어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분들한테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브라우저에서는 어느 정도 어르신들도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웹브라우저 기반의 전자책 뷰어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아, 이거는 미래의 모습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구입한 책과 빌려보는 책을 한꺼번에 열람하기 어렵다. 그 욕심 같아서는 도서관에서 대여한 전자책이나 내가 구매한 전자책이나 또는 어디 특정 사이트에서 뭐 제공해주는 무료 전자책이나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뷰어나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표준을 적용한 뷰어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웹브라우저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브라우저에서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매를 했든 대여를 했든 자기가 오프라인에서 등록을 했든 그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거가 웹상에서 적용이 되고 필요한 컨텐츠는 뭐 스트리밍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라고 하면 굳이 내 PC나 기기에 도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 지금 수많은 콘텐츠들이 웹상에 존재하지만 그 콘텐츠 동영상 자체가 내 PC에 있지는 않죠. 그냥 링크만 존재를 하고 필요할 때 그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술적 보호 조치가 만약에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이거는 단말기를 대출해 주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였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단말기를 도서관에 존재하는 단말기를 그 현장에서 뭐 쓰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말기 자체를 대출을 해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DRM을 굉장히 그 악마시하는 그 시민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악마라는 표현이 저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조금 어감이 안 좋은데요. 뭐 영어로도 이불이니까 안 좋을 수 있나요? DRM은 거의 이불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왜 그러냐고 하는 이유가 딱 이 표현을 쓰십니다. 특정 DRM으로 만약에 그 보호된 전자책 컨텐츠를 도서관이 납본을 하게 될 경우에 그 DRM 업체가 망하면 그러면 그 보호된 컨텐츠는 어떻게 되는 거며 그렇게 되면 그 컨텐츠 납본이라고 하는 거가 영속성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 영속성 자체가 그 DRM 업체의 영속성과 존속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리디움 표준 그러니까 ISO 표준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기술로 물론 이제 리디움 2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와 리디움 파운데이션에 제공해주는 뭐 모듈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근데 표준이다 보니 지금 프로프라이어티한 그런 DRM들은 뷰어들이 그쪽 회사에서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ISO 표준이 되다 보면 ISO 표준으로 만들어진 뷰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지원하는 뷰어로 충분히 열람이 가능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파트 2는
핵심 모듈 그 암호화에 관련된 핵심 모듈을 리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이제 납품을 받아야 뷰를 만들 수 있는데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술이 공개돼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인 인증서만 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열람이 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DRM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는 거가 공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여기 이제 언급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표준이 완전히 뭐 바뀐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설령 표준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표준 방식을 새로운 표준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는 특정 업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업체라고 하는 거가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인 거죠. 표준은 기술 독점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 기술을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새로운 표준에 대한 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미 구매를 하고 소장을 했는데 다른 표준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표준이라기보다 특정 업체의 DRM. 이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형 그 컨텐츠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의 요청을 도서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납품된 컨텐츠를 표준 컨텐츠로 다시 변경해서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뭐 2년 전에 또는 3년 전에 A라고 하는 컨텐츠 제공 업체로부터 컨텐츠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 컨텐츠 업체가 제공해주는 DRM으로 보호가 받은 상태인 거죠. 금년에 새로운 컨텐츠를 받았는데 이건 이제 표준으로 된 컨텐츠를 받은 거죠. 그럼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컨텐츠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원되는 뷰어에서 기존 그 DRM을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예전 컨텐츠를 표준으로 변경해서 다시 제공을 받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출판사 쪽에서는 조금 고민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롭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 표준 컨텐츠를 다시 제공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재미난 건 그 전자책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에는 도서관 자체가 그냥 구매형이었는데요. 연간 라이센스 형태로 좀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연간 라이센스로 전자책 서비스를 만약에 공급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런 차원으로 보면 새로운 연도에 라이센스 계약을 받을 때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거 표준으로 다시 바꿔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는데요. 현재 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전자책을 웹브라우저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전자책이 표준이 아니면 용이하지 않습니다. 표준이 아니면 그 표준이 아닌 DRM을 웹브라우저로 넘겨주는 거를 개발을 일단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로 넘겨진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연구 개발한 내용을 좀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책이 평문인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특정 DRM으로 보호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특정 DRM 업체에 요청을 하셔야 될 상태인 거고요. 표준으로 적용을 만약에 하고 계시거나 하실 예정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딱 제가
그 할당 받은 시간으로 돼서 여기까지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